더더구나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나왔던 신동아 건설 네. 그 법정 관리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어디부도 했던 것보다 신동아 건설 법정 관리가 굉장히 느낌이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태형보다 규모는 작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게 와닿았냐면 그 사이에 누적이 됐단 말이에요. 태형 하나가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부산에 있는 몇 대, 뭐 순위 몇 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갑자기 신동아,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려진 데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동아 건설 자체가 순위가 몇 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져 있는 꽤 괜찮은 건설세가 벌써 두 번째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갔을 때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보고서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가 이미 PF 대출을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2년째예요. 네. 근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는 아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쵸? 흔들어야지.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뭔가 올해부터는 근데 그것들이 걔네들이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심하게 안 좋으니까 얘네부터 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 방법인 거죠. 거기다가 물론 이제 신호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신동아 건설을 이렇게 봤던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태형 무너질 때는 되게 그러네. 근데 갑자기 무너진다 했는데 무너져 하다가 신동아 그랬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상급 괜찮은 애가 무너졌는데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혹하죠. 혹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더 살까요? 안 살걸요? 집을 안 사는데 그러자라도 얘 기절시켜놨지 얘는 아까부터 기절해 있지 이런 상황에서 집 안 사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고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처음에는 모르고 처음에는 나중에 복귀하면서 맨땅 해야 되면서 이렇게 배워왔던 과정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건데 갑자기 서울의 양극화가 이렇게 된다. 강남 사람들만 좋아하게 되면 강남만 많이 올라서 강남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지상을 봤는데 더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강남을 더 올려주는 정책을 펼치는 누군가 나타났다. 대통령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저는 그 김경민 교수님이 언론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좀 많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결론 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 딴 데보다 조금 더 심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지지부진해지게 되면 그리고 정부가 대책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게 되면 진짜 폭등할 수 있는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슈퍼사이클 달러 가치 하락과 뭐 자산 가치의 폭등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돈이 휴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산가치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는 정부 정책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슈퍼사이클 됐다 그러면 땡큐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아니면 아닌 대로 또 너무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만 큰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더 챙기는 게 어차피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가서 슈퍼사이클로 땡큐 하면은 슈퍼사이클을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좀 이따 땡큐가 될 건데 왜 자꾸 슈퍼사이클만 로또를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막 3개 살라고 3개 4개 살라고 3개 4개 사서 돈 벌고 은퇴하시게요? 은퇴 못 한다니까. 그러다가 괜히 또 삐끗하는 상황 만들지 말고 3개 살 거 2개 사고 2개 살 거 하나 사도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면 더 좋은 거를 잘 사게 될 텐데 뭐 이렇게 걱정들 하시나 이거죠.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기다리시는 게 그냥 무조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돌을 닦는다는 기분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겪는 지지부진한 세계에 들어오셨다. 처음 겪는 지지부진한 세계에 들어오셨고 지지부진한 세계를 겪은 저는 지금 4년이 상당히 짧게 가고 있어요.
아, 엄청 길던데요? 저는 짧게 가고 있다고요. 어.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충분히 기회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갈아타기 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급지 위에서 못 모르고 막 연끌하고 넘어갔다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물린 사람들이 앞으로 1, 2년간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급하지 말고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나 동네가 있으면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그 물건들을 채간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기다려. 예, 왜 그러냐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지금 쉽게 말하면 더 실력도 없잖아요. 냉정하게. 지금 그분들이 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사기꾼들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사기꾼한테 더 혹할 가능성이 높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파도 타기 얘기했잖아요. 파도 타기라고 하는 부분이 돈이 부족해서 정부가 집을 사세요라고 활성화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청약시장이나 분양권 시장부터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약금 10% 또는 계약금 5%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깔려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마음만 급한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1주택자, 무주택자들한테는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늦은 거 지금 그냥 공부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다리면서. 예, 기다리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자산 투자 시장에서 기술 배우지 마. 기술을 갖다 어느 걸 갭 투자를 해서 동물을 벌까 분양권에서 벌까가 아니라 자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관련된 역사책 이런 거 좀 많이 보시면서 큰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될 시기는 아니에요. 보면은 어디 대기업 학원에서는 막 보내던데. 어디를 보내요? 갭 3천에 하나 잡아. 갭 5천에 하나 잡아. 이러던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죠. 한마디로. 저도 투자 이제 거의 한 30년 다 됐거든요. 네. 제가 안 갈까요, 그러면? 그런 게 보이면 안 갈까요? 아, 귀찮아서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잔챙이라? 돈 되는데 왜 안 가요? 돈이 되고 수익률만 나오면 왜 안 갈까요? 물론, 뭐, 어디를 보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풀어주는 방향에 대해서 가는 건 괜찮아요. 가는 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도를 탈 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파도 탈 때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한 1, 2년 정도, 들어가서 1, 2년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놓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네네. 아, 진짜 이제 방향성이 또 이렇게 흐지부지 할 때 항상 이렇게 전문가분들 의견이 진짜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엇갈렸다가. 방향이 잡히면 거의 뭐 일치했다가. 그렇죠.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보기가.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그렇지 전문가들이 완벽한 애들도 아니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어이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진짜라고 해서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구조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강남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강남에 하게 되면 내가 상담해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실패 몇 번 하고 나면. 일단은 지금 시기에서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가는 시기, 그 다음에 변곡점이 나타나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그 다음에 여전히 대출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 이런 시기에는 한 박자 쉬면서 정부 눈치 살살 봤다가 정부가 약간 방향을 가리키려고 할 때 그때 요이 땅하고 뛰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때쯤 되면 저도 뭔가 방향성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대놓고 여기라고 찍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저도 방향성을 지금도 약간 현재로서는 방향성이 약간 지방 쪽으로 또 물꼬가 튀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는 사도 좋다 하면 진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겠는데요. 근데 아무도 열광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모 카페, 제가 옛날에 있었던 모 카페, 모 카페에서 우리 이제 여기 밴드방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밴드방의 채팅창에서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우연히 하다가 제가 글을 열어본 거예요. 네.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딱 썼거든요. 네. 써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그걸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제부터 출발입니다라고 써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들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는 일종의 성지인데 약간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그때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런 말 있잖아요. 해가 뜨는 것은 짙은 어둠 다음에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가장 어두울 때,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진짜 상승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땐가를 생각해보면 아직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오른다, 어느 지역에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로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 제발 좀 강남 좀 보지 마시고 맨날 강남 신고가 전 이제 어느 가는 곳곳마다 듣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신호로 잡지 마시라고 이 시기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말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채팅만 봐도 다 의견이 지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진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도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제 생각에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제 말 속에서 그 뼈 있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그럴까? 한번 의심을 해보는 정도? 저는 이 정도라면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기를 바라면서 왜요? 이제 대진 상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재밌습니다. 자,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저한테 발릴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